네, 여러분들 전번에 저희 렉서스 저희 수입차 이거 사세요 이거 했는데 진짜 정말 너무 성원에 감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수입차를 좀 많이 달아봐야겠다 생각해서 사실 여기 앞에 보이는 벤츠, 아우디, 또 벤츠, 이쪽도 벤츠, 또 아우디,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존재하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수입차를 탄다는 제 차도 아닌데 수입차를 탄다는 거에 가장 큰 의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가성비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왜 그러냐면 수입차를 타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이게 뽀다고 나고 좀 약간 허세가 있고 이런 거 생각하는데, 저는 생각이 좀 다르죠. 가성비가 좋아야 된다. 그래서 렉서스를 좀 추천을 드린 거고, 연비 좋죠, 디자인 괜찮죠, 뭐 너무 완벽하고 고장도 안 나고. 근데 이제 좀 뭔가 아쉽단 말이야. 뭐가 아쉬웠을까? 그렇습니다. 가격이 좀 아쉬웠죠.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사실 오셔가지고 상담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한 1000만 원 정도 선에서 살 수 있는 수입차 뭐가 좋을까요? 물론 벤츠, C클래스 이런 것도 되고, 아우디 있고 이런 것도 살 수 있죠. 근데 너무 디자인이 올드하고 차도 작고 또 여러 가지 실용성이면서, 그러니까 가성비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되게 힘들어요. 그래서 갖고 온 모델 16에 17년이요. 닛산의 알티마 차량입니다. 닛산의 알티마. 이게 상당히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중형차에서 봤을 때 독보적인 어떤 존재인데, 이 마크만 사실 이게 벤츠라고 했다면 이거 제가 봤을 때는 E클래스 저리 가라고 엄청 많이 팔렸을 거예요. 이게 만약에 포르쉐나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브랜드 이렇게 마크 하다못해 폭스바겐 정도였다라고 하더라도 이 차 정말 불티나게 팔렸을 텐데, 역시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많죠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어떻게 비운의 차입니다. 일단 디자인 한번 보여주시죠. 디자인 이쁘지 않나요? 마징가 제트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? 맞아.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이런 디자인을 좀 좋아해요.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간 이런 벤츠, 물론 신형은 약간 동글동글한 스타일에서, 근데 특히 이제 일본 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좀 날렵하고 이게 샤프한 디자인이 좀 많습니다. 특히 이제 국산차 같은 경우에도 좀 동글동글하고 각진 이렇게 소나타처럼 이런 게 많은데, 저는 이제 약간 이런 스타일 샤프하고 좀 이렇게 좀 봤을 때 이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가격 990만 원에 너무 괜찮지 않나요? 1000만 원대 정말 살 수 있는 닛산 알티마, 고장 안 납니다. 그리고 여기 이제 동급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치면 소나타가 이제 거의 동일성상이 있는데, 이거는 사실 E클래스나 뭐 5 시리즈나 아우디 A6하고 좀 비교하기가 급이 좀 떨어지죠. 그래서 우리나라 치면은 소나타 K5 또는 이제 말리부 이런 거랑 좀 동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요. 근데 동급의 중형차, 사실 원래 생각해보면 따져보면 여러분들 A6하고 E클래스 뭐 시리즈도 중형차입니다. 그렇죠 여러분들? 2000cc 밖에 안 돼요.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제 좀 가격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세그먼트 상에선 중형인데 가격은 거의 대형에 가깝죠. 자, 일단 가까이 와서 보시죠. 일단 디자인 쭉 전체적으로 약간 진출 컬러도 잘 뽑았어요. 원래 이런 약간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누리끼리한 이런 진주 색깔 좋아합니다. 이 약간 요게 바로 옆에 보시면 요게 완전 순백색의 화이트 컬러고, 요 약간 누리끼리한 요 진주 색깔 요거 상당히 좀 매력적이거든요. 쭉 따라와 보시면 외관은 깨끗해요. 쭉 이렇게 어떤 도어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, 휠만 조금 살짝 스크래치가 좀 있네요. 휠 스크래치 좀 있고, 그래도. 그 다음에 뒤에 타이어 앞뒤 모두 다 한 약 70% 이상 남아 있습니다. 뒤에 보시면 알티마 2500cc SL, 요게 하자야. 야, 막 수입차 보면 포매틱에 막 이런 거 쓰는데 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. 이거는 2.2 그다음에 2.5 이런 거. 그러니까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니까. 이런 거 쓰면 안 돼.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, 차라리 이게 통일성 있게 뭐 이면 A6면 A6, 뭐 A7면 A7 요런 쪽, 무슨 말인지 알죠? 세그먼트 이렇게 약간 이름을 그냥 차라리 뭐 허수아비라고 짓거나. 제 말은 뭐냐면, 뭔 뜻인지 모르잖아. 이게 소나타는 제가 왜 잘 졌다고 하냐면, 소나타는 솔직히 좀 친숙하지 않나요 여러분들? 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서 그런지도 몰라서, 소나타는 일단 가성비 굿, 저는 국뽕이기 때문에 이제 국룰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쨌든 소나타는 이렇게 뭐 이제 전체적으로 악보지 않습니까? 이제 클래식의 이런 소나타. 근데 알티마 뭔 뜻이지? 라고 일단 사람이 생각을 하잖아요. 이게 좀 무슨 말이냐면, 이질감이 있다는 거죠. 사람이 생각을 한번 해서 익숙해야 되는데 좀 익숙하지. 아방가르드는 이제 프랑스나 이런 프랑스어죠. 엘레강스 이런 거는. 근데
아 뭐 좋은 건 좋다. 아 발매트 이런 거 새거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건 판다. 야 이런 건 참 잘해놨다, 그지? 이런 거는 이러면 이렇게 이게 뭐 스페어 타이어도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갔고 제가 뭐 잘해놨냐고 하냐면 이런 거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차 같으면 가성비 좋게 이거 하나만 없잖아. 이거밖에 없잖아요. 흡입재가 이게 덮개 같은. 근데 이렇게 기본 베이스로 이렇게 알티마 이렇게 해놓은 거 이런 거 좋죠. 이런 거 참 잘했다. 자, 뒤에 제가 한번 실내 한번 공간 뒷좌석 볼게요. 제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좀 좁아서 제가 한번 타볼 텐데, 자 이렇게 제가 드디어 탑승을 이렇게 했습니다. 어렵게 탑승을 했는데 적으로 실내 이렇게 안에 이쁘죠? 딱 보면 뒤에 이렇게 구상 이렇게 이쁘죠? 딱 봤을 때 이게 사실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로 보는 거 좀 다르긴 하거든요. 자 근데 안 좋은 점이 있어. 딱 보면은 딱 가운데 센터 펜시 딱 보여줘요. 네. 자 뒷좌석에 앉은 사람이 실내를 볼 때 누굴 보겠어요? 운전자를 보겠어요? 아 이게 상식적이잖아. 이게 운전자를 보지 않고 실내에 먼저 딱 눈에 들어오는 요 센터 말 그대로 가운데서 이게 되게 자동차를 만들 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제 뭐 이렇게 아우디 사진 있으면 좀 띄워주면 돼. 딱 봤을 때 뭔가 벤츠 고급스러운데 뭔가 좋은데 뭔가 좀 약간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도 집에 딱 가면 인테리어 보면 이거 뭐 인테리어 어디나 뭐 수입 어디 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거 한국에서 뭐 이케아 이런 데서 본 게 아니라 처음 보는데 막 이런 느낌 있잖아요. 실내 이게 차가 이게 신차가가 제가 알기로 거의 5천만 원, 4천만 원 거의 이 정도 할 때 4천 정도 하겠죠? 이 정도 하는 차인데 4천만 원짜리인데 실내 구성이 굉장히 빈약하다. 요 말씀을 제가 이게 자꾸 이게 제발 차주분이 안 보길 바라면서 근데 어쨌든 이 차는 또 제가 자꾸 단점을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 장점을 좀 이따 설명 한번 드릴게요. 그런 어떤 부분이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저 안에 나가서 이제 앞에 인테리어를 좀 더 면밀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. 자 이제 요런 거부터 이제 좋죠. 일단 기본적으로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. 제가 전동 시트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? 쭉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, 자 시동 버튼 시동. 자, 제 좋은 점은 이제 말씀드리면 사실 옵션이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열선이라던가 뭐 이런 거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웬만한 차에 들어간 거 다 있어요. 뭐 메뉴 버튼이라던가 뭐 CD 체인저 그리고 블랙박스 하이패스 룸밀러 ECM 룸밀러 뭐 선루프 뭐 작동 다 잘 됩니다. 뭐 안 되지 않아요. 계기판 뭐 이렇게 돼 있고 크루즈 컨트롤 핸들 리모컨 뭐 이런 거 뭐 앞에 접이식 미러 이런 거 되어 있죠. 자 이제부터 제가 좀 장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 이 차는 고장이 잘 안 납니다. 그리고 가격에 대비했을 때 실내의 어떤 공간 활용도 굉장히 높고, 그리고 또 이 저렴한 차인데도 불구하고 보스라는 사운드도 이렇게 딱 들어가 있고 탑재가 되어 있고, 네, 보스 사운드 딱 되어 있고, 그리고 이 차의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정말 서비스 이제 AS 서비스가 닛산이라던가 뭐 토요타 그다음에 렉서스 이런 데 서비스가 굉장히 좋습니다. 가보시면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그러니까 한국에서 받아볼 수 없는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만나볼 수 있어요. 블루 핸즈 가면 어떻죠? 예, 오는지 안 오는지 누가 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잖아요. 걔는 딱 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막 마중 나가서 어드바이저 분이 탁탁탁 이렇게 해주고 주차 이렇게 탁탁탁 해주고 안에 내가 안 시켰는데도 막 실내 클리닝 이런 것도 엔진룸 클리닝 막 싹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이제 서비스 계속 이렇게 알려주고 그런 부분이 사실 되게 좋아요. 그래서 사실 이거는 실내 구성도와 차랑 전혀 관계 없는 일이긴 한데 제가 왜 중요하다고 좋냐고 말씀드리냐면 어쨌든 차라는 거는 고장이 날 수도 있고 AS를 받을 수도 있고 리콜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랬을 때 어딜 가죠? 보통은 서비스 센터를 가죠. 서비스 센터에 갔을 때 보통 실망하는 게 한둘이 아니야. 특히 우리나라 기아 오토큐 블루엔즈 가면은 이게 사실 눈탱이 치기 바쁘지. 근데 얘네는 그러진 않아요. 정말로. 그러니까 물론 고장 나는 일도 없어서 한간의 소문으로는 고장이 안 나서 서비스 센터가 문을 닫는다 막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뭐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. 이 차를 구매를 하시거나 또 수입차를 입문하시는 분들께서. 근데 사실 또 이제 실내에서 말씀하면 이거는 잠깐은 밋밋하고 이런 디자인 부분에서 좀 심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면 요게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을 좀 준다는 이런 장점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쁜 거나 이런 거는 아름다운 거는 보면 금방 질리죠 사람이. 근데 요거는 보면 볼수록 좋네, 핸들 그립감 이런 것도 좋네,
그리고 차가 이게 쭉 봤을 때 구성이나 이런 것도 버튼 직결감도 되게 좋네. 그리고 막 이런데 소재도 이거 약간 하이그로시인데 약간 좀 나무 무늬 들어간 이런 것도 좀 보다 보면 이쁘네. 이런 게 안 보이는 이게 소소한 것들이 하나씩 보이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막 시트 이런 것도 되게 편안하고 좋습니다. 이게 지금 그 뭐 이게 특히나 그 인피니티 타시는 분들 되게 이해 많이 공감하실 텐데, 얘네가 이제 레이싱을 나가서 많이 이제 우승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시트를 좀 중점적으로 되게 잘 만듭니다. 그래서 오랜 기간 운전을 하더라도 드라이브가 좀 피곤하지 않아요. 그런 거 참 좋아요. 이제 일단 뭐 실내도 뭐 베이지 시트나 이런 거, 그러니까 베이지라 이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공간적인 거 뭐 이런 것도 뭐 잘 들어가 있고. 네. 자, 여기까지가 이 차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단점은 뭐 지금 더 말씀드리면 많아요. 이거 키가 이게 뭐야? 이거 뭐 화살촉 같이 생겼죠. 파. 밖에 나가서 제가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 저 하늘 한 번만 보여주세요. 하늘이 저런 거 보면 좀 살짝 웅장해지지 않습니까? 사실 뭐 지구에 저희가 살고 있고, 저도 여러분들 그 구글어스라고 이렇게 위성지도 살 수 있는데, 거기 보면은 이제 지구에서 이렇게 조금 하면은 전 세계 어디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거든요. 근데 보면 정말 지구가 넓다라는 게 보고, 근데 지구만 넓은 게 아니라 또 나가면 저 행성에 뭐 달도 있고 수성, 목성, 뭐 토성 막 되게 많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참 이렇게 작은 지구 안에서, 그것도 작은 대한민국 안에서, 그것도 작은 어떤 이런 소규모로 해서 저는 이 작은 차를 소개하고 있거든요. 근데 여러분도 위대하고,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씨나 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능력들 정말 어마어마하고, 그 능력은 정말 언제든지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발 닿는 곳이,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전 다 여러분들 거라고 생각해요. 뭐 좀 약간 철학적인 용어이기도 하지만, 사실 뭐 이게 왜 그러냐면 언젠간 저희도 저 멀리 갈 거 아닙니까? 언젠간 사람은 다 죽을 텐데. 근데 결국에는 저희 게 없잖아요. 뭐 이렇게 밟는 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거겠지. 그러니까 소유만 뭐 나라 거고 뭐 다른 사람 거이긴 하지만 마음만은, 그래서 제가 마음을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들어요.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지역 간의 갈등, 뭐 이제 성별 간의 갈등 뭐 되게 많잖아요. 뭐 이제 사제지간 뭐 여러 가지 뭐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려운 일도 많고, 뭐 저도 한낱 어떻게 보면은 그냥 차를 소개하는 리뷰하면서 차를 판매하는 딜러로 뭐 일을 하고 있긴 하지만, 차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. 뭐 이것도 있고, 뭐 진짜 발에 치일 만큼 차는 정말 많은데, 이걸 보는 여러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저 누가 볼지는 저도 잘 모르고, 어느 분이 이걸 시청하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, 그런데 좀 멀리 좀 거시적으로 좀 봤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뭐 유튜브를 보던 아니 뭐 TV 프로그램을 보던 여러분만의 어떤 인생, 철학 이런 거를 가지셨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어차피 한평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이동 수단이라고 하죠. 옛날에 우리 마차를 뭐 거의 다 금을 바른다고 해서 그게 무슨 엄청난 값어치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듯이, 그냥 차는 그냥 하나의 이동 수단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죄송합니다. 일단 일산 엔진을 한번 들려볼게요. 알티마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세한 성능 기록부는 제가 여러분 이거 봐,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. 이거 말고 이게 좀 죄송합니다. 근데 디자인이나 이런 거는 이쁘지 않나요? 이거 저희 그 옛날에 살던데 그 주차장에 알티마하고 맥시마가 이렇게 있었는데, 진짜 차 보면서 되게 이쁘다 이 생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소개시켜 드리니까 또 감회가 새롭네.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풍요와, 뭐 솔직히 뭐 돈 없어도 마음은 풍요롭게 살 수 있고, 또 여러분들 뭐 밥 3끼 못 먹고 한 끼, 2끼만 먹어도 그래도 행복할 수 있잖아요. 꼭 밥 3끼 먹는다고 행복한 거 아니고, 꼭 저 높은 타워 팰리스에 타고 요트 있고 뭐 전투기 있고 수입차 막 의리량 막 몇 억짜리 있어야지 행복한 거 아닌 것 같아서, 중고차를 하다가 막 많은 분들 뵙고 하다 보니까는 꼭 소유나 어떤 드러낼 수 있는 게 꼭 진정한 행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. 행복은 정말 너무 그냥 가까이서 주워서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, 그냥 오늘 하루의 감사가 그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
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감사가 넘치고 좋은 일 많은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. 이게 언제 업로드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의 날짜는 5월 6일입니다. 우리 편집자님이 언제 할지 모르겠네. 하여튼 감사합니다.